하나님은 참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죠.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느님 믿으라고 정말 이제 공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한테 신뢰를 갖고 네. 하느님께 신뢰를 갖고 그분께 맡기고 살면은 인생은 결국 행복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살아서도 행복이고 물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행복이지만 인생 자체가 행복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부님. 지금같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요. 네. 또 저 대금 연주 열심히 하셔서 잊어버리지도 않으셨어요. 하우스 연주회에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신자분들 다 초대해 주세요, 신부님.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님 따라 한평생 어릴 적 간직했던 세계의 꿈을 다 이루셨고 또 그래서 행복한 사자 백남영 신부님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배우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지신 그런 분이 백남영 신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 바로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에서 우리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님 따라 한평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나무에다 구멍을 막 뚫은 그야말로 무식한 악기라고 그래요. 네,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안 가요. 여기다 손을 대는 자체가 벌써 힘이 들어요. 예. 제가 가톨릭 합창단을 약 23년을 지휘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거쳐간 우리 합창단 단원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좀 나이 먹어서 너그러워졌지만 젊었을 때는 꽤나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었는데 그거 다 참고 받아주고 제 옆에 함께 뛰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대한민국에서의 최고의 합창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의지가 되어줬습니다. 함께 이루는 업적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제가 성음악 활동을 하는 동안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음악진흥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또는 임원으로 도와주시고 또는 회원도 임원도 아니면서도 가끔 큰 손을 벌려서 어려운 큰 일들을 큰 연주회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회원들과 후원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톨릭 교회 음악의 자존심, 문화적인 자존심을 한번 크게 일으켜 세우는데 성공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께 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공이었다고 여러분들의 것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안의 화제 실속 주부님들의 핫 아이템 론칭 후 100만 개 생산 판매 돌파 대파격 이벤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김 모락모락 나는 만남밥 몇 분이면 될까요? 딱 3분 3분이면 방금 한 듯 고슬고슬 따끈따끈한 새밥이 뚝딱 뜨끈뜨끈 방금 한 밥 그대로 담아 냉동실에 착착착 뚜껑을 열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딱 3분만 돌려주면 금방 지은 것 같은 밥맛에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새로운 밥 같네? 내가 좋아하는 새하얀 쌀밥에서 1인분씩 쫙! 남편 건강 챙기는 잡곡밥에서 1인분씩 쫙! 야채볶음밥, 김치볶음밥 골고루 냉동시켜두면 더운 여름 땀 흘리는 번거로움 없이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리는 탤런트 3위자의 마마집밥 프리미엄
비스페놀 A 불검출 테스트 완료.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완료. 냉동실에 꽝꽝 얼려도 전자레인지에 펄펄 돌려도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안심 사용. 압력 자동 배출구 설계로 뚜껑 덮고 그대로 돌려도 압력 안전 배출. 영하 20도에서 고온 120도까지 튼튼한 내열 내냉 설계까지. 냉기가 용기 아래까지 빠르게 퍼져 한맛을 그대로. 고객 긴급 제안 하나. 2, 3인용 마마집밥. 좀 더 많은 양을 원하는 분들과 2-3명의 소가죽이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양. 거기다 찜용기를 쫙 깔아주면 만두나 떡, 간식을 위한 간편찜기로 대변신. 고객 긴급 제안 둘. 4, 5인용 전보 마마집밥. 한 번에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어 냉장고 공간 절약. 대용량이라 냉동 후 야외 가족 나들이 때 정말 편리합니다. 밥만 되냐고요? 물 붓고 라면 넣고 돌려만 주면 팔팔 끓는 맛있는 라면 완성. 미역국, 사골국, 된장국도 데우고 계란찜도 너무나 쉽게 만들고 찜용기만 깔아주면 불편하게 그릇에 랩 씌울 필요 없이 고구마, 양배추, 콩나물, 브로콜리, 야채까지 데치는 다용도 찜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마집밥 하나만 있으면 밥 보관은 물론 다양한 요리까지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반찬통에 팝을? 아이고 비닐에 뭉치기까지. 그렇다고 매번 즉석쌀밥 사다 드시자니 부담이셨죠? 갓 지은 맛있는 밥을 매일매일 가장 쉽고 편하게 먹는 법. 마마집밥 정말 끝내줍니다. 세상 편해요. 정말 편해요. 첫째, 딱 3분의 편리함. 뜨끈뜨끈 방금 한 밥 그대로 담아 냉동실에 착착착. 뚜껑을 열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딱 3분만 돌려주면 방금 한 듯 고슬고슬 따끈따끈한 새 밥이 뚝딱. 내가 좋아하는 새하얀 쌀밥해서 1인분씩 쫙. 남편 건강 챙기는 잡곡밥해서 1인분씩 쫙. 찬밥 남았을 때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마마집밥에 냉동 보관. 야채볶음밥, 김치볶음밥 골고루 냉동시켜두면 아이 혼자서도 바로바로 엄마의 집밥을 맛있게. 둘째, 건강용기 안심 사용. 공인기관을 통해 비스페놀 A 불검출 테스트 완료.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완료. 냉동실에 꽝꽝 얼려도 전자레인지에 펄펄 돌려도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안심 사용.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 뚜껑 열 필요도 없습니다. 압력 자동 배출구 설계로 내부 수분은 척척히 지키고 뚜껑 덮고 돌려도 칙칙. 압력은 안전하게 배출하고 영하 20도에서 고온 120도까지 튼튼한 내열 내냉 설계. 냉기가 용기 아래까지 빠르게 퍼져 한맛을 그대로. 셋째, 대용량 마마집밥 특별 구성. 많은 양을 원하는 분이나 소가죽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2, 3인용 찜용기만 깔아주면 만두나 떡도 맛있게. 대용량으로 공간 절약에 냉동 후 야외 나들이 갈 때도 편리한 4, 5인용까지. 라면에 각종 국은 물론 계란찜, 건강 야채 데치기까지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마마집밥이 더 나아요. 끼니 때마다 어찌나 편하고 따뜻한지 내가 정말 도움이 많이 받고 있어요. 100% 국내 정품으로 자신있게 환경 호르몬, 유해물질 걱정까지 싹 날려버린 믿음의 안심 품질. 마마집밥 100만 개 생산 판매 돌파 초대박 구성. 하나, 4인 가족 하루 한 끼씩 일주일 먹을 수 있는 무려 24세트 모두를 다 드리고. 둘, 2, 3인용 마마집밥 2세트에 찜기 2세트. 셋, 4, 5인용 전보 마마집밥 1세트에 찜기 1세트. 아직 끝이 아닙니다. 100만 개 판매 돌파 기념 특별 사은품. 다용도 수납이 가능한 피크닉 2단 쿨링백을 드립니다. 11리터의 넉넉한 공간으로 위는 다용도 수납 공간, 아랫부분은 냉온 기능의 쿨링백으로 야외 피크닉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31종 세트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감동가 29,800원, 29,800원에 드립니다. 탤런트 3위자의 따뜻한 밥,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받아가세요.
슬픔을 함께하고 Buonasera. 기쁨을 나누는 역사의 순간에 가톨릭 평화방송은 늘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 여기 가톨릭 평화방송.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정말 좋아요. 공장 직판으로 저렴한 흑침대. 수맥 흑침대는 전자파 차단 특허입니다. 20여 년 연구의 결실로 국내외 수십 개 특허는 물론 미국 FDA 의료기 등록. 명품을 만드는 수맥 흑침대, 수맥 돌침대. 1588-5335.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마다 가볍게 일어날 수 있어요. 수맥 차단 특허 수맥 흑침대. 이제 당신의 침실이 편안해집니다. 수맥 흑침대는 전자파와 수맥 차단을 특허로서 증명합니다. 20여 년 연구의 결실로 수십 개의 국내 특허는 물론 석탑 산업 훈장을 수원했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수맥 흑침대, 수맥 돌침대. 1588-5335 명동성당 앞 수맥 흑침대.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 대한민국. 그 산을 가로지르는 2189개의 터널. 터널이라서 끊겼나 봐. 그 터널 속으로 기술 들어갑니다. 위성방송에 LTE망을 더한 SLT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TV를 즐길 수 있도록 People Technology KT.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가장 멋지게 얘기해야 하는 자기소개 시간. 안녕하세요. 제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있고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 2003년 다빈치 코드가 세상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모두가 그 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인쇄가 되자마자 책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고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소설이 문화현상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교에 관해 배운 것은 모두 거짓이며 교회는 오프스데이로 알려진 비밀 조직을 통해 거짓말을 감춰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설 부문에 속했지만 평범한 소설은 아니었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오프스데이를 위험한 실행과 수연에 부자로 알려진 한 종파로 칭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페이지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단체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프스데이의 정체를 묻는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빈치 코드 소동의 긍정적인 측면은 오프스데이의 실체에 관한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빈치 코드에 관한 모든 소동을 매우 효과적인 교육 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오프스데이가 전혀 엘리트주의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트가 아니에요. 오프스데이 회원들을 세계 전역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요. 오프스데이는 여성이란 울타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진정 많은 힘을 주죠. 성 호세 마리아는 여자들을 잘 대해주신 예수님에게서 이런 생각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오프스데이에 관한 부정적인 인상들과 고정관념 등은 단지 오프스데이뿐만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전체에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이는 오프스데이가 전체 가톨릭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가톨릭 교회 중심부에 기괴하고 이상한 예식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프스데이의 독특한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에게 내린 첫 계명들 중에 하나는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이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스도는 평범한 몫으로 매일 일했습니다. 그분이 공생활을 시작했을 때 모두를 위한 그분의 메시지는 완전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완전하듯이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수세기 동안 성장하면서 일과 매일의 삶은 완전함의 장애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거룩함을 찾는 이들은 세상에서 도망쳤습니다. 세대를 지나오며 특히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열기가 고조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항상 많은 이들이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보호막을 형성하자, 어떤 섬이나 다른 곳으로 가자, 이 일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말자.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 존재해온 것은 신성한 시각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초기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을 진실로 받아들이길 원해야 수녀나 사제가 되어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28년 10월 2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의 마음속에 말씀하셨는데 그는 26살의 스페인 사제였습니다. En la fiesta de los Santos Ángeles Custodios, el 2 de octubre de 1928, quiso el Señor, hace ya 47 años casi, que apareciera el Opus Dei. Una movilización de cristianos que supieran sacrificarse gustosos por los demás, que hicieran divinos los caminos humanos de la tierra, todos, santificando cualquier trabajo noble, cualquier trabajo limpio. 호세 마리아의 통찰력은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도록 불림받았다는 것으로 특별한 사람이나 단지 성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사회에 속해 있건 다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호세 마리아가 이 시각을 가졌을 때 세상에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던 때였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든 사제든 종교적 생활을 하든 자신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성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는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통해서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도록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머리를 어느 정도는 사로잡는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가 성인이 되도록 부르심받았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라고요.
하느님이 절 부르셔서 세상 속에서 성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제가 되지 않고서도 수도회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말이죠. 성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전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게 깊은 영향을 끼쳤죠. 그 일은 제 일의 일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곧 대규모 조직에 잘 적응해서 우선적으로 일상적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죠. 전 운동선수처럼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훈련하고 제대로 먹으며 코치의 말을 잘 듣죠. 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멈춰서서 하느님께 향합니다. 아침을 봉헌하는 것이죠.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의 삶을 읽고 기도에 관해 그가 말한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아주 단순한데 그저 주님께 말하기 위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지요. 전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는데요. 이것은 하느님을 찾는 기본이 됩니다. 마치 다투 화살처럼 말이죠. 마치 때론 일어나는 불길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은 제게 일을 수행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일이 잘 끝나게 하려고 제 모든 정성을 기울입니다. 전 이것 또한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옵스데이가 부와 권력을 축적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호세 마리아는 우리의 일이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고 특정 직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Con nuestro afán de llevar las almas a Cristo. ¿En qué sitios? ¿Dónde están los intelectuales? ¿Dónde están los intelectuales? ¿Dónde están los trabajadores que trabajan en cosas manuales? ¿Dónde están los trabajadores que trabajan en cosas manuales? ¿Y cuál es mejor de esos trabajos? Y os diré como todos los días os he dicho. Es mejor aquel trabajo que se hace con más amor de Dios. 저의 개인 경험은 옵스데이가 전혀 엘리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평등하며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준의 사람들에게도요. 오프스데이는 가톨릭 교회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곧 수많은 형태의 사람들, 다양한 성격과 교육 환경을 지닌 이들이 있다는 거죠. 존 알렌은 가장 높이 평가되는 기자 중 한 명으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저서는 옵스데이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프스데이 신화는 모두가 프로그램화된 로봇들로 이들이 통일선상에서 똑같은 드럼 박자에 맞춰서 행진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처음 놀라게 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역사상 많은 성인들처럼 호세 마리아도 시련과 박해 그리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는 공경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데 발라구어는 1902년 1월 9일 스페인 아라곤 지방의 바르바스트로 마을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세 여동생들은 어렸을 때 사망했고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부친의 사업이 몰락했습니다. 가족은 붕괴됐고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분명히 호세 마리아에게 더 많은 용기를 내고 더욱 중요하게 하는 곤궁하지만 계속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려는 부모들의 용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종 부모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본보기가 됐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도전이 성 호세 마리아에게 남아 있었고 옵스데이 일도 알려졌습니다. 옵스데이 설립 3년 후인 1931년 스페인 정부가 붕괴됐고 많은 무정부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증오가 커져갔습니다. 뒤이어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리스도교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1939년 스페인 내전이 끝날 무렵 12명의 주교와 6,000명의 성직자들과 300명의 수녀들이 살해됐습니다. 호세 마리아의 고향인 바르바스트로에서도 사제의 88%가 살해됐습니다. 내전은 에스크리바와 그의 작은 단체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내전의 첫 18개월 동안 그는 숨어 지내야 했고
정신병원 보호소에서 같은 기간만큼을 더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미친 척했는데 많은 피고용인들이 그를 밀고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그에겐 또 억류와 배고픔 외에도 아울러 지독한 내적 시련으로 고통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불려지는 시기로 영혼이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데 놀라운 일은 말 그대로 24시간을 그와 함께 작은 방에서 지낸 사람들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낀 것은 그의 활기찬 낙관주의와 믿음이었습니다. 성 호세 마리아는 종종 그의 믿음이 너무나 두터워 칼로 자를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와 하느님과의 일치는 어느 날 전차 안에서 느낀 심오한 체험으로 강화됐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온 말들을 듣는 순간 그는 사로잡혔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예수다. 혼란과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새겨졌으며 큰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는 말했어요. 오프스데이 영성의 근본적인 바탕은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스페인 내전 이후 수년 동안 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매일의 생활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각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오프스데이가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기에는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같은 부르심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은 선례가 없어서입니다. 전생애 동안 그의 일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불림받았다는 그의 말을 이단으로 여겼죠. 이 세상에서 성인이 되는 것과 성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단지 계속해갔습니다. 항상 그의 일은 웃는 것, 기도하는 것, 조용히 있는 것, 계속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Probablemente cerca de ti habrá tantas personas que a los ojos de Dios son muy agradables y verdaderamente santas. Los santos se han ido al otro mundo llevando encima una carga de basura echada por sus contemporáneos. 전 그를 매우 열정적인 사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은 때때로 위대한 영적 통찰력으로 이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그는 또 어떤 면에선 전형적인 스페인 아라곤 지방의 아들이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신랄한 말투를 주어 여러 면에서 화려한 언변과 집요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힘의 일부였는데요. 본인이 어디로 가길 원하고 오프스데이가 어디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지칠 줄 모르는 시각과 대단한 결정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오프스데이의 초기 시절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난은 비밀주의였습니다. 오프스데이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오해를 받았어요. 그중 하나가 분명히 오프스데이 회원은 자신을 드러내는 복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혹감과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때때로 비밀주의라는 비방을 받았죠. 제 생각에 그런 비난이 제기된 것은 평신도는 세상과 가정에서 평신도일 뿐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는 것을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그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빈치 코드에서 주요 악인 중에 한 명은 실라스라는 오프스데이 수사입니다. 하지만 오프스데이의 수사들은 없습니다. 소설에서 오프스데이를 대표하는 살인을 조장하는 수사는 실제로는 오프스데이의 영과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결코 그런 식으로 분리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 황청의 공식 승인을 얻은 후 오프스데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거의 30개국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역할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통찰은 참으로 획기적이었습니다.
가톨릭은 큰 의문에 직면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날로 세속화되는 세상에서 물러나 신앙의 순수성을 옹호해야 하는가? 또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섬기려는 평신도들과 함께 과감히 현대 사회와 맞서야 하는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오프스데이 영성을 대단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가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보편적 부르심의 교입니다. 바오로 6세와 많은 공의회 교부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보편적 부르심이 전체 교회로 퍼져나갈수록 이후 다음 세대 진정 교회를 쇄신할 것으로 보았죠. 때때로 사람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속으로 평신도를 데려온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평신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바로 오프스데이가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의 선물을 지닌 성 호세 마리아는 예언자적인 직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신비의 추구가 없다면, 거룩함에 대한 진정한 탐색이 없다면 죽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카리스마이자 전통 안에서 위대한 분의 은총으로 미래의 것을 내다본 분이 현재에서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북미에서 오프스데이의 첫 시작은 시카고였습니다. 1949년에 시작된 오프스데이는 이 바람센 도시에서 벌써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프스데이와 관련된 제 경험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곳에서 성인들을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카고시를 위한 오프스데이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가 미드타운 센터입니다. 다빈치 코드에 나타난 오프스데이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요점은 권력을 축적하거나 옛 비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학업과 필요한 양성 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도록 돕는 것이죠. 학생들 95%가 히스패닉 혹은 아프리카 미국계입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 비율에서 졸업생의 44%가 소수 계층이에요. 한 재단법인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 98%가 고교를 졸업하고 80%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마약, 갱들, 실업 문제가 대부분의 도시 소년들이 직면하는 도전들입니다. 미드타운의 모토는 어른들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아이들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6명의 아이들을 8년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모두 갱단에 살해됐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돕는 겁니다. 다빈치 코드를 연구하면 댄 브라운은 한 번도 미드타운 같은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의 부모와 얘기도 하지 않았고 오프스데이의 영성이 이들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의 부모님들 대부분이 다빈치 코드를 읽지 않았어요. 설사 읽었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는 건 아이들이 살해되지 않을까, 갱단에 들어가진 않나, 취직이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다루려는 주제입니다. 처음 호세마리아의 책들을 읽었을 때 그는 한 민족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민족은 바로 하느님 자녀들로 처음 오프스데이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죠. 진 머레이는 뉴욕시 은퇴 교사로 25년 이상이나 브롱크스의 로즈데일 해넴 센터에서 오프스데이를 돕고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에서 댄 브라운은 오프스데이가 여성들을 중세 시대로 끌어내렸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기 로즈데일에서는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능력을 갖춥니다. 여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해내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요. 그들의 영역을 확대해 가길 바라며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합니다. 대학에 보내고 인턴십도 받게 해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확대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모두 똑같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계, 여기 있는 모두가 친구죠.
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야 백인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즉 다른 쪽에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준 거예요. 마치 하나 된 가족 같아요. 백인들과 소수인종들이 함께 있는 것이요. 이곳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도 내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양한 단체입니다. 많은 싱글맘들이 있어요. 적어도 절반은 싱글맘들이 양육하는데 정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에도 기뻐하지요. 로즈데일에서 여학생들은 요리에서부터 읽기, 쓰기, 수학까지 모든 걸 배웁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대부분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삶으로 자신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 로즈데일의 영감을 찾으면 이들에게 없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 아버지로 전부 사랑이고 전부 지혜이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죠. 그분이 여기 계세요. 다빈치 코드를 읽으면 오프스데이의 관심은 오직 부자와 권력자들에게서 영향력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 호세 마리아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를 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시선은 우리 중 가장 약한 자와 상처 입은 이들을 달리 바라보도록 합니다. Específicamente con parálisis cerebral. Por esta razón, ¿Cuántos años tiene? 7. Por esta razón estoy frecuentemente en contacto con padres que tienen hijos con problemas similares. Me he dado cuenta que todos pasamos por crisis de mayor o menor valentía y también de gran desasosiego. Padre, me gustaría que nos dijera algunas palabras para llevar todo esto con alegría y también, Padre, otra pequeña cosa. En primer término, quiero decirte que Dios nuestro Señor envía a alguna criatura en esas condiciones a las familias que ama mucho. Que no es una desgracia. Quiérelo mucho a ese hijo. Quiérelo. Ya sé que lo quieres mucho. Quiérelo todavía más. Piensa que es un regalo que te ha hecho, un regalo grande, una prueba de confianza que os ha hecho el Señor, mandándoos esa alma. 그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하느님이 리를 우리에게 준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리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리는 선물입니다. 그가 사랑을 가져온 거죠. 리는 6살, 폴과 줄리워터의 자녀로 둘 다 오프스데이의 임시 멤버입니다. 오프스데이 구성원 70%가 공동체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워터스 가족에게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리와 함께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됐습니다. 2주 전부터 이 아이는 뭔가 다르지 않나 하는 예감이 있었죠. 두 딸들과 함께 차를 운전해 오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애들에게 아기가 좀 다르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죠. 아이들은 가만히 있다가 아기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이 아이가 좀 다르다면 어떡하지? 라고 또 물었어요. 큰애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사랑해 줄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줄리의 예감은 의사들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말했을 때 적중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죽고 나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거였어요. 전체의 삶을 생각할 수 없었고 아이의 삶을 생각해야 했죠. 어렸을 때 어머니께 시청각 장애아나 지체 장애아를 참아낼 수 있다고 말한 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를 참아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손실감은 전혀 들지 않았죠. 어느 정도는 도전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넌 나중에 뭐가 될 거니? 라고 말합니다. I know your main interest is the chocolate chips. Yeah, we'll need a little milk. Sure, bring out the milk. Scrape it on the edge. Good. Good. Count them. 5. 전 리가 가족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걸 줬다고 생각해요. 리 때문에 가족들이 더 자상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답니다. 아이들과 부모인 저희 모두에게서 자비로운 마음과 부드러움, 곧 이해심을 불러일으키죠.
삶의 일상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오프스데이의 영성은 워터스 가족이 리를 양육하는 도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일 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작은 일들을 할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단단한 신앙생활 없이는 저희 스스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에게는 오프스데이가 리를 양육하는 대단한 힘입니다. 머레이 언덕에 미국 오프스데이 본부가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에서 댄 브라운은 남자들이 렉싱턴가의 정문을 통해 건물을 드나들고 여자들은 옆 거리로 다닌다고 했지만 틀린 말입니다. 사실 여자들이 들어가는 옆 거리가 렉싱턴가입니다. 남자들은 동쪽 34번가로 들어갑니다. 전부 틀린 건 아니군요. 댄 브라운이 그의 책에서 범한 위험스러운 면은 미미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많은 허구를 지어냈다는 겁니다. 이 경우 그는 각각 다른 남자와 여자의 출입문이 있다고 말했지만 별개의 센터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자들 센터가 있고 그리고 모퉁이에 바로 여자들 센터가 있죠. 하지만 이것이 여자들이 남자들 입구로 못 들어간다는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곧 그는 아주 작은 것으로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그런데 오프스데이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두드러진 분리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오프스데이의 독특한 위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프스데이는 교회 법적으로 말하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진정한 혁신입니다. 오프스데이 이전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다 함께 같은 성소를 지닌다는 단체는 없었어요. 수년간 오프스데이가 두 개의 다른 조직으로 나눠야 한다는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 가운데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섞이면 난잡해질 거란 거였죠. 그래서 에스크리바는 분리의 벽을 높게 세워 이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난잡함이 있을 거란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게 됐죠. 그런데 그 분리가 다빈치 코드에서 있는 것과 같은 억제일까요? 오프스데이의 여성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분리된 이유가 어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리보다 전 독립이란 말을 선호해요. 오프스데이의 사도들은 분리되는데 이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자신들의 고유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청소년들 곧 소년 소녀들의 욕구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성호세 마리아는 여자들을 잘 대해준 그리스도에게서 그 생각을 얻었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대단한 능력을 지녔어요. Sou casada há 23 anos. Tenho 5 filhos. Oye, no dices la verdad. 26 años. Tan joven y tan guapa. ¡Ah! Obrigada, padre. Tenho lido, estou muito comovida, e ouvido muitas vezes que o padre recomenda aos casais que se queiram bem, como sempre fossem noivos. Como poderei manter e aumentar no meu casamento? Calma, hija mía. Yo te estoy escuchando con mucho gusto y todos también. Están pendientes de tus labios. Eres encantadora. Muy bien. Sigue. 중요한 건 각 여성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재능이 있는지 스스로 아는 것이죠. 신학자나 대학 총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프스데이는 그 선택을 존중해 줄 것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 줄 겁니다. 대학 총장인 수잔 망게스는 오프스데이 여성 회원입니다. 그녀는 시카고에 있는 렉싱턴 대학의 총장인데 이 대학은 서비스 산업 전문 대학으로 오프스데이 회원들이 설립했습니다. 오프스데이 영성에 따라 렉싱턴 대학은 여성들이 서비스 산업에서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분야가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분야는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으로 거의 남성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이 산업 분야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경영과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어요. 젊은 여성들을 내일의 지도자로 양성하는 일은 몽레알 외곽에 있는 마노르의 오프스데이 센터에서도 계속됩니다. 오프스데이 구성원들은 비가톨릭 전문가들과 협력, 미래 포획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여성들에게 지도력과 자질 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라디스는 경영 컨설턴트로 그녀는 유대인입니다. 오프스데이와 여성에 대한 그녀의 첫인상은 다빈치 코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그 책을 처음 읽게 된 것은 오프스데이와 접촉을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실 책에 묘사된 허구와 오프스데이의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요. 오프스데이 목적의 하나는 젊은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합해 여성들이 내일의 지도자가 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샬린, 내겐 아주 심각한 잘못이 있어. 제일 크고 아주 어려운 도전을 해. 그러면 그걸 해낼 길을 발견할 거야.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를 지도하는 분들은 여성들을 가장 고무시키는 분들로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프스데이는 모든 여성들을 지지합니다. 회사 중역이든 가정주부이든 미래를 설계 중인 젊은 여성이든 말입니다. 한데 다빈치 코드 덕택으로 이들은 많은 수의 뉴머러리 조력자들로 알려졌습니다. 가사 일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충실히 사는 여성들이죠. 다빈치 코드에서 댄 브라운은 이런 일을 복정적이고 천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뉴머러리 조력자 도로시 샤봇에게는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뉴머러리 조력자가 무엇인지 말씀드려야겠군요. 이는 오프스데이로 부르심 받았음을 알게 되면서 오프스데이 가족 안에 존재하는 모성애를 받아들이는 여성을 말합니다. 오프스데이에 들어오기 전 도로시는 오타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때 영혼에 더 강한 영향을 주는 삶의 길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프스데이 영성을 사랑하게 됐고 그때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프스데이 가족이 된 이래 이는 마치 근본 같았습니다. 그리고 뉴머러리 조력자가 되는 것이 교회와 세상, 오프스데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똑똑한 학생들 앞에선 교수가 되는 것보다 제가 사랑하는 제 가족에 집중하는 게 말이에요. 이들의 멋진 요리나 혹은 오프스데이 센터에 있는 상상력 풍부한 장식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뉴머러리 조력자들은 심각하게 그들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뉴머러리 조력자들이 여성의 역할을 하녀로 한계를 두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는 다빈치 코드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섬김만 중요할 때 사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저로선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자기 실현이라고 할 만큼 아주 놀라운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결코 누구의 가치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머러리 조력자들이 오프스데이 내에서 최고의 논란거리는 아닙니다. 다빈치 코드 첫 페이지에서 댄 브라운은 오프스데이 회원들이 육체적 고행으로 알려진 위험한 행위를 한다고 말합니다. 오프스데이 독신 회원들은 마미단을 사용하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 다리에 착용합니다. 이런 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행은 실제보다 더 상징적이며 오랫동안 계속된 교회 전통에 바탕을 둡니다. 책에서 언급된 육체적 고행법이 특별히 끔찍합니다. 살해수사인 실라스가 육체의 고행을 마조키즘적인 처벌 방법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프스데이를 묘사한 내용 중 가장 분노를 금치 못할 왜곡입니다. 육체의 고행이란 생각은 가톨릭 문화의 전반적인 면입니다. 왜 오프스데이가 여전히 그것을 행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오프스데이 외에도 현재와 과거의 교회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많은 성인들이 육체적 고행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크는 과거의 예이며 현 세기에는 테레사 수녀가 고행을 했습니다. 오프스데이 구성원이 사용하는 작은 채찍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도 못이 박힌 마미단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를 상기시키고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동질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의 하나로 가톨릭 교회 영성 안에서 오랫동안 이해되어 온 것이죠. 폴 킬베르투스는 오프스데이 뉴머러리로 육체적 고행을 실행하는 독신 회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 이런 것을 행하는지 목적과 이유를 요약해 보면 동기와 의도입니다.
헌혈을 예로 들면요. 저는 1년에 정기적으로 여러 번 헌혈을 하는데요. 이는 15분 동안 제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빼내는 것으로 약간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헌혈을 하고 행복해합니다. 헌혈을 하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또한 헌혈을 선한 행위로 여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육체적 고행을 실행할 때도 전 어느 정도는 같은 수준의 불편한 고통을 겪으려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행에 대한 논쟁은 종종 인식되는 상처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오프스데이 회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회원들의 육체적 고행은 다빈치 코드에서 묘사된 것처럼 과도한 고통이나 출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떠올리게 하여 결국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희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 더 나은 건강을 갖거나 혹은 타인을 위하는 경우죠. 하지만 하느님 사랑을 위한 희생일 경우에는 논리는 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제가 하느님 사랑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고통의 가치와 오프스데이를 이해한 분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였습니다. 교황의 생명을 앗으려는 암살 사건 이후 요한 바오로 2세는 고통의 가치에 대한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 희생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오프스데이를 이해했습니다. 교황은 성 호세 에스크리바의 시각을 지지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요한 바오로 2세는 오프스데이에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죠. 교황은 고통의 체험을 지닌 분으로 폴란드에서 일어난 자유노조 운동과 함께 있었고 자유노조 운동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막스주의자들이 가진 노동 개념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은 노동을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압제 수단으로 봤습니다. 또 교황은 호세 마리아가 일찍이 누구도 가진 적이 없는 영성의 차원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 바오로 2세는 또한 젊은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매년 성주간 동안 오프스데이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는 교황에게 어떤 진솔한 순간을 제공했습니다. Guardias viso son varones, no señorita. ¡Qué pecado! Se debe formar una nueva.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오프스데이를 교회의 첫 성직 자치단으로 임명했을 때 교회와 세계에는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오프스데이가 마침내 교회 안에서 적법한 위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성직 자치단은 교황청, 곧 교황이 설립한 직속기구죠.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교황의 사목을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세상의 모든 남성과 여성들이 거룩함으로 불림받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전파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다빈치 코드에서 오프스데이 주교는 가톨릭 교회의 비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직 자치단은 주기호 수장이 있는 국제 조직으로 오프스데이에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져 오프스데이의 행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댄 브라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프스데이를 한 분파로 봅니다. 단절된 이견을 가진 종교 단체로 오프스데이가 가톨릭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프스데이는 100% 가톨릭으로 항상 교회의 일부였고 오직 가톨릭 교회의 일부입니다. Yo quiero que ayudéis a la iglesia, soy más ambicioso. Y claro, es que ayudando al Opus Dei ayudáis a la iglesia. Pero ayudemos a la iglesia, sirvamos a la iglesia, amemos a todos. Y así andarán las cosas bien. 오프스데이 주요 사명의 하나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명백히 가톨릭 교회 안의 기구로 교회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신도 신자들의 기구로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돕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오프스데이가 교회 안에서 비밀 엘리트들에 의해 운영되며 독립적인 기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존 알렌도 다빈치 코드가 제기한 다른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프스데이의 힘과 영향력이 바티칸을 지배한다는 주장입니다. 로마 교황청에는 2,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그중 20명의 오프스데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3명만 특별한 사무실에서 고위직에 있는데 이 3명 중에 2명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바티칸 언론과 바티칸 인사 사무실에 2명의 오프스데이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프스데이에 관한 많은 것이 허구라는 겁니다. 오프스데이가 교황청과 교회가 취할 진로를 비밀스럽게 결정할 위치에 있다는 얘기들이 말이죠. 오프스데이는 그렇게 할 인원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성 호세 마리아는 한때 오프스데이를 해변이 없는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2002년 10월 6일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입니다. 3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로마로 왔습니다.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온 것은 이 소박한 농부 신부가 제단에 바쳐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2002년 10월 6일의 시성식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방 곳곳에 꽉 찬 강물 같은 사람들의 물결은 정말 놀라웠죠. 대중들이 초상화와 언론의 해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부정적인 것만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부정적인 것에 대한 건강한 처방책이 시성식입니다. 재단에 들어올려지는 것은 우리가 내부의 적으로 여기에 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말이죠. 우리는 신비주의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치를 저해하려고 일하는 배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적법한 성령의 활동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성 호세 마리아를 빨리 시성시킨 것이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다빈치 코드에서 댄 브라운은 오프스데이의 돈이 빠른 진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전 오프스데이의 돈이 시복과 시성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모든 억측이 다른 주장들 중에서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프스데이는 돈으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황님이 에스크리바를 시복시키길 원했고 그분이 에스크리바를 시성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비밀 돈주머니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어두운 통로를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요한 바오로 2세 사목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성인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새 세대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 모델로 재위 기간 동안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느 교황보다 많은 시성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단축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에스크리바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프스데이 창립자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는 다양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 변화의 첫 혜택자 중에 하나가 에스크리바였습니다. ¿Qué me dirías tú, hijo mío, de una hoguera que no calentara, que no diera luz, que no incendiara lo que tiene alrededor, que ni era hoguera ni era nada? No. Un cristiano tiene que pegar fuego a lo que tiene alrededor, no tiene más remedio. 그가 종종 말했어요. 나는 편지봉투입니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편지봉투를 열고 꺼낼 때 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 하느님의 어린 당나귀로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싣고 갑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Estoy delante de Dios tirando del carro. Ese ha sido el oficio al que yo me he dedicado. Mi oficio es servir al Señor. Y por el servicio del Señor servir a todas las almas sin distinción. 전 에스크리바에 관한 글을 성인전에 관해 직접 쓴 그의 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성인전은 과장된 것으로 그는 결코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과장되지 않은 성인, 실패하는 성인,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성인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인에 대한 저의 개념이고 여러 면에서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라고 생각합니다. San José María fu scelto dal Signore per annunciare la chiamata universale alla santità e per indicare che la vita di tutti i giorni le attività comuni sono cammino di santificazione.
무엇이 진리이고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이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다빈치 코드와 오프스데이에 관한 논쟁 또한 규정합니다. 한 사람이 스릴러물을 써서 많은 돈을 벌었다면 다른 사람은 세상의 한 시각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의 삶을 건드렸습니다. 오랜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오프스데이를 소개하는 것이 끝나갑니다. 오프스데이는 권력도 부도 재력가도 아니며 바티칸의 비밀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초자연적인 시각에 관한 것으로 그는 우리들이 단지 모든 영웅들, 성인들의 그림자 속에서 걷는 존재가 아니라 재단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곧 우리들도 이 세상의 소란 속에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세상은 종종 멈추거나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매일 일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으로 한 일들, 궁핍한 이들을 향한 도움들, 세상이 모른 채 여기는 가치들이 세상에 가르친 교훈들,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작은 것들이 선물처럼 일깨우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오프스데이입니다. 청안의 화제 실속 주부님들의 핫 아이템 론칭 후 100만 개 생산 판매 돌파 대파격 이벤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김 모락모락 나는 만남밥 몇 분이면 될까요? 딱 3분 3분이면 방금 한 듯 고슬고슬 따끈따끈한 새밥이 뚝딱 뜨끈뜨끈 방금 한 밥 그대로 담아 냉동실에 착착착 뚜껑을 열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딱 3분만 돌려주면 금방 지은 것 같은 밥맛에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새로운 밥 같네. 내가 좋아하는 새하얀 쌀밥에서 1인분씩 쫙! 남편 건강 챙기는 잡곡밥에서 1인분씩 쫙! 야채볶음밥, 김치볶음밥 골고루 냉동시켜두면 더운 여름 땀 흘리는 번거로움 없이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리는 탤런트 3위자의 마마집밥 프리미엄 비스페놀 A 불검출 테스트 완료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완료 냉동실에 꽝꽝 얼려도 전자레인지에 펄펄 돌려도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안심 사용 압력 자동 배출구 설계로 뚜껑 덮고 그대로 돌려도 압력 안전 배출 영하 20도에서 고온 120도까지 튼튼한 내열 내냉 설계까지 냉기가 용기 아래까지 빠르게 퍼져 밥맛을 그대로 배고파 죽겠는데 밥이 똑 떨어졌을 때 비상식량 녹초가 돼서 퇴근한 워킹맘을 위한 응원식량 밥? 갑자기 밥 찾는 가족들을 위해 진짜 빨리 왔다. 고객 긴급 제안 하나 2, 3인용 마마집밥 좀 더 많은 양을 원하는 분들과 2-3명의 소가죽이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양 거기다 찜용기를 쫙 깔아주면 만두나 떡, 간식을 위한 간편 찜기로 대변신 고객 긴급 제한 둘 4, 5인용 전보 마마집밥 한 번에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어 냉장고 공간 절약 대용량이라 냉동 후 야외 가족 나들이 때 정말 편리합니다. 밥만 되냐고요? 물 붓고 라면 넣고 돌려만 주면 팔팔 끓는 맛있는 라면 완성! 미역국, 사골국, 된장국도 데우고 계란찜도 너무나 쉽게 만들고 찜용기만 깔아주면
불편하게 그릇에 랩 씌울 필요 없이 고구마, 양배추, 콩나물, 브로콜리, 야채까지 데치는 다용도 찜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마집밥 하루만 있으면 밥 보관은 물론 다양한 요리까지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100% 국내 정품으로 자신 있게 환경 호르몬, 유해물질 걱정까지 싹 날려버린 믿음의 안심 품질 마마집밥 100만 개 생산 판매 돌파 초대박 구성. 하나 4인 가족 하루 한 끼씩 일주일 먹을 수 있는 무려 24세트 모두를 다 드리고 둘 2, 3인용 마마집밥 2세트에 찜기 2세트 셋 4, 5인용 전보 마마집밥 1세트에 찜기 1세트. 아직 끝이 아닙니다. 100만 개 판매 돌파 기념 특별 사은품. 다용도 수납이 가능한 피크닉 2단 쿨링백을 드립니다. 11리터의 넉넉한 공간으로 위는 다용도 수납 공간, 아랫부분은 냉온 기능의 쿨링백으로 야외 피크닉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31종 세트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감동가 29,800원, 29,800원에 드립니다. 100만 개 판매의 놀라운 기록, 100만 고객님들의 사랑을 푸짐한 구성과 가격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샐러드 3위자의 따뜻한 밥,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받아가세요. 냄새나는 반찬통에 팝을? 아이고 비닐에 뭉치기까지. 그렇다고 매번 즉석쌀밥 사다 드시자니 부담이셨죠? 같이 얹은 맛있는 밥을 매일매일 가장 쉽고 편하게 먹는 법. 마마집밥 정말 끝내줍니다. 세상 편해요. 정말 편해요. 첫째, 딱 3분의 편리함. 뜨끈뜨끈 방금 한 밥 그대로 담아 냉동실에 착착착. 뚜껑을 열지 않고 전자레인지 딱 3분만 돌려주면 방금 한 듯 고슬고슬 따끈따끈한 새 밥이 뚝딱. 내가 좋아하는 새하얀 쌀밥해서 1인분씩 쫙. 남편 건강 챙기는 잡곡밥해서 1인분씩 쫙. 찬밥 남았을 때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마마집밥에 냉동 보관. 야채볶음밥, 김치볶음밥 골고루 냉동시켜두면 아이 혼자서도 바로바로 엄마의 집밥을 맛있게. 진짜 금방 지은 것처럼 맛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 마마집밥 팬이 됐어요. 둘째, 건강용기 안심 사용. 공인기관을 통해 비스페놀 A 불검출 테스트 완료.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완료. 냉동실에 꽝꽝 얼려도 전자레인지에 펄펄 돌려도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안심 사용.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 뚜껑 열 필요도 없습니다. 압력 자동 배출구 설계로 내부 수분은 척척히 지키고 뚜껑 닫고 돌려도 칙칙. 압력은 안전하게 배출하고 여와 20도에서 고온 120도까지 튼튼한 내열 내냉 설계. 냉기가 용기 아래까지 빠르게 퍼져 한맛을 그대로. 여닫기 쉽고 사용 쉬운 세심한 인체과학적 설계. 차창 맞물리는 블록 구조라 높이 쌓기도 쉽고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냉장고까지 상큼하게. 밥맛이 그냥 꿀맛입니다. 거기다 3분이면 되잖아요. 집사람이 어디 멀리 나간다 해도 이제 걱정이 없어요. 셋째, 대용량 마마집밥 특별 구성. 많은 양을 원하는 분이나 소가족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2, 3인용 찜용기만 깔아주면 마누라 떡도 맛있게. 대용량으로 공간 절약에 냉동 후 야외 나들이 갈 때도 편리한 4, 5인용까지. 라면에 각종 국은 물론 계란찜, 건강 야채 데치기까지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마마집밥이 더 나아요. 끼니 때마다 어찌나 편하고 따뜻한지 내가 정말 도움이 많이 받고 있어요. 100% 국내 정품으로 자신 있게 환경 호르몬, 유해물질 걱정까지 싹 날려버린 믿음의 안심 품질 마마집밥 100만 개 생산 판매 돌파 초대박 구성. 하나 4인 가족 하루 한 끼씩 일주일 먹을 수 있는 무려 24세트 모두를 다 드리고 둘 2, 3인용 마마집밥 2세트에 찜기 2세트 셋 4, 5인용 전보 마마집밥 1세트에 찜기 1세트. 아직 끝이 아닙니다. 100만 개 판매 돌파 기념 특별 사은품. 다용도 수납이 가능한 피크닉 2단 쿨링백을 드립니다.
12리터의 넉넉한 공간으로 위는 다용도 수납 공간,